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2일 오후 6시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5월 10일 바로 그 직후에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타이밍에 취임하고, 그리고 요사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미일 동맹을 다지는 아주 절호의 기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시운을 타고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운, 때시자죠. 타이밍을 잘 만나는 거, 시간대를 잘 만나는 게 최고의 운입니다. 야구 선수들이 홈런을 칠 때 그것은 타이밍이거든요.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느냐 하면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5월 24일 일본 방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전이든지 후에 한국을 내친 김에 방문해서 서울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그럼 이 사실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백악관이 어제 공개한 미국과 인도의 화상 정상회담 대화록에 따르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모디 인도 총리에게 5월 24일 일본에서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정상이 일본에서 갖기로 한 쿼드 정상회의의 구체적 날짜가 나온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5월 21일에 총선을 앞둔 호주의 정치적 상황으로 일정이 잡히지 않다가 이번에 5월 24일로 확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후에 서울로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예상되고 있는데,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가 현재 방한 중이고,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정박 대북특별부대표도 18일 한국을 찾을 예정이어서 한미 외교 당국이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윤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이 방미해서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의견을 나눈 데 이어 이런 후속 협의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5월 하순 방한 정상회담을 갖는 게 아주 가시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7차 핵실험 조짐까지 보이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조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핵실험을 한다면 오는 4월 15일 민족 발역자 김일성의 생일에 맞춰서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 전에 이미 상당한 위기가 고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지난 3월 10일 당선 확정 불과 5시간 만에 걸려온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서 한미 동맹의 건재를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일 동맹 재건이라는 이 가장 중요한 국정 아젠다가 제대로 정상 궤도에 오르는 것이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지금 인사를 보면은 미국과 가까운 사람, 미국과 잘 통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친미파로 알려졌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진 의원이라든지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이라든지 김승한 전 외교부 차관, 그리고 요새 물망에 오르고 있는 사람, 이번에 이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섭
중장 이런 분들이 다 친미파로 알려져 있고 국정원장 후보자도 친미파 또는 CIA와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 재건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정세가 바로 이런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에 뒷바람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가지고 러시아가 고전을 하고 그 러시아를 돕겠다고 나섰던 시진핑도 겁을 먹고 있고 연동돼 가지고 아마 김정은도 지금 기가 죽었을 겁니다. 지금 아시아 대륙의 3대 독재자 푸틴, 시진핑, 김정은이 코로나로 몰리면서 미국과 나토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자유세계 전체가 단결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냉전시대 때보다 더 유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옛날 냉전시대 때는 지금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동독 이런 게 몽땅 동국권이 소련의 위성국이었지만 지금 이들 나라가 나토에 가입해가지고 러시아를 호나로 몰고 있고 전황 자체가 러시아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야흐로 미국 주도의 질서가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1989년에서 91년 사이 소련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진 직후에 미국의 영향력이 극대화되었던 바로 그 분위기로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과 만남으로써 한미동맹의 재건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화해를 통한 한미일 동맹 재건도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 한미일 동맹이 강고하게 버티고 있으면은 시진핑의 중국 그리고 김정은의 북한도 사실 맥을 못 추는 거죠. 그동안에 한미가 특히 문재인 정권 때 반일 종족주의 정책으로 한일 관계가 거의 파탄 지경이었는데 한미 동맹, 한일 관계 따라서 한미일 삼각 동맹 여기에 인도, 호주와 손잡는 이 쿼드 체제와의 연계 이런 게 완성이 되면은 한국도 편안하고 미국도 편안하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 안보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이게 독점적 영역입니다. 비록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더라도 외교 안보 정책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번에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분이 기자들 앞에서 시원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훈련 안 하는 군대는 존재 이유가 없다. 이게 지금 한미 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훈련 재개입니다. 이거 저 거슬러 올라가면 좀 황당한데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난 트럼프가 느닷없이 그 자리에서 한미 군사훈련은 돈도 들고 북한을 자극한다. 안 하겠다. 이래 버려버렸습니다. 그때 마티스 국방장관, 볼턴 안보보좌관 이런 사람들과 일체 논의도 하지 않고 김정은에게 아주 큰 선물을 주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쾌재를 부른 자가 바로 문재인이죠. 그 뒤에 문재인이 더 앞장서 가지고 훈련을 축소하는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이 한미 군사훈련을 거의 등한시 해왔습니다. 이러니까 군대가 지금 이완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군대는 평상시에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꼭 사고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 때 흘린 땀 한 방울이 전투 때 피 한 방울을 보상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훈련 재개 문제 이래 되면 또 북한이 발칵하고 나올 것이지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에서 이제 최후의 공세를 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제 국회 화상 연설을 통해서 아주 애절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탱크와 선박과 비행기를 막을 방어 시스템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걸 제공해 주십시오. 1950년 남침당했을 때 한국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구해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호소를 해도 이 문재인 정권은 그런 대공 무기를 공급하지 않고 뭐 담요 그리고 텐트 주고 있습니다. 텐트. 수재 의연금 주듯이. 아니 살상용 무기를 제공 안 하겠다는데 이 살상용 무기가 아니잖아요. 살상은 러시아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의 군인과 국민들을 구하겠다는 이런 무기까지 살상용 무기라고 엉뚱한 이유를 붙여가지고 제공 안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그동안에 우리 군이나 국방부가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어 가지고 당당하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이 대열에 자유세계의 대열에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논의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자유세계로 복귀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